끝까지 버티면 조합에서 결국 보상금을 더 쳐준다고 하던데요. 버티면 법대로 간다가 훨씬 정확한 표현입니다. 막무가내식 알박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무모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배우사 나연호입니다. 저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현금 청산자 대상자분들께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연히 내 집인데 아무리 재개발 사업을 한다고 해도 강제로 내보내지는 못하는 거 아닌가요? 끝까지 버티면 조합에서 결국 보상금을 더 쳐준다고 하던데요. 이런 분들은 인터넷에서 나오는 아주 특수한 사례를 보셨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경우도 있다더라는 식으로 명확한 출처가 없는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소위 알박기가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알박기가 실패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제 현금 청산 사건 실물을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버티면 더 받는다는 말이 왜 위험한 생각인지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알박기라는 단어는 사실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알박기란 민간 개발 사업에서 건설업체의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해당 사업구역 안에 땅을 몇 평 정도 사두었다가 건설업체가 사업 진행을 위해서 해당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요구하면서 매도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에서도 알박기를 하는 것처럼 조합의 매도 청구를 끝까지 거부하면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재개발, 재건축 구조에서는 알박기가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알박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같은 정비 사업을 혼동하셨기 때문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는 강제 수용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매도를 거부하면 사업자는 오로지 협의를 통해서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어서 소위 알박기를 통해서 높은 수익을 거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같은 정비 사업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수용권이 인정되고요.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도 매도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원 판결을 통해서 강제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 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단순히 버티는 것만으로는 더 많은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알박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양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시점부터 조합원이 아니라 매도 청구 대상자 내지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이때 조합은 현금 청산금을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금 청산 금액은 소유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은 현금 청산자에게 먼저 협의 금액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 재결이나 매도 청구 소송을 통해서 현금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보상금은 토지수용위원회 또는 관할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산정하는 금액으로 결정되고요. 이때 소유자가 해당 감정평가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즉, 버티면 더 받는다가 아니라 버티면 법대로 간다가 훨씬 정확한 표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현금 청산 절차에 관해서는 제가 기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비 사업에서 알박기가 사실상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끝까지 버티면 조합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수용의 개시일 다음 날부터, 재건축 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매도 청구 소송이 확정되고 매매 대금이 지급된 날부터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조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만약 소유자가 보상금을 지급받고 나서도 안 나오고 버틴다면 조합에서는 소유자를 강제로 내보내기 위한 소송인 명도소송을 제기하고요. 해당 소송에서 대부분은 조합이 승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소유자분들 중에서는 명도소송이 아직 확정되기 전에는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2심, 3심까지 가면 더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안 나오고 버티기 위해서 소송을 길게 끄는 것은 공짜가 아니고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다음 2심, 3심을 가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하고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액수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 비용과 변호사 보수도 본인이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소유자가 계속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의 면적이 크고 시세가 높을수록 부당이득금도 커지게 됩니다. 이 소송 역시 조합이 대부분 승소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끝까지 버티다가는 오히려 큰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간혹 들리는 알박기 성공 사례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막무가내식 알박기가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협상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감정평가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소유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경우, 협의 과정에서 조합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한 덕분에 원만하게 합의한 경우와 같은 사례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끝까지 버텨서 이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무작정 버틴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버틸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부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일 텐데요. 현금 청산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감정평가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조합과 상대할 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소송에서 판결까지 갔을 때 승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 과정을 비전문가인 소유자 스스로 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들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일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함께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에서 알박기가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보면 정비사업에서 막무가내식 알박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무모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인데요.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저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